자, EM 단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까 aside 안에 P에다가 우리가 폰트 사이즈 1.2 했어요. 자, 바디에 가서 다시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줄여 놓으시겠습니까? 현재 유닛 HTML 템프 폴더의 유닛 HTML만 일단 다시 올려드립니다. CSS 폴더 아니고 템프 폴더의 루트에 있어요. 자, 16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aside p는 1.2니까 아까처럼 다시 여기에 이렇게 곱해서 19.2겠죠? 그죠? 자, 제가 누구한테 가서 스타일을 다시 줄 거냐면 얘 부모 asside에 가서 폰트 사이즈를 1.1을 줬어요. 이러면 이 P의 폰트 사이즈는 몇일까요? 여기가 얘의 폰트 사이즈는 몇일까요? 줌에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알려봐 주시고 여러분은 뭐로 해야 되지? 말로? 몇? 21.1? 2? 자, EM 단위가 뭐라고 했죠? 일단 aside부터 보면 여기에서 1.1이라고 했대요. 그럼 얘는 누구랑 곱해요? 16이랑 곱하죠, 그죠? 16 곱하기 1.1 해서 계산기로 때려보면 16 곱하기 1.1 해서 17.6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17.6 아이고 17.6 픽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주지 않았다면 얘가 있기 전에 aside 안에 P의 폰트 사이즈는 몇이에요? 17.6 그죠? 거기에다 몇을 곱한 거예요? 1.2 그러면 17.6에다가 1.2를 곱한 거죠. 여기에서 곱하기 1.2 하면 21.12. 네. 21.12. 확인됐습니까? EM은 그래서 EM 단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EM 단위가 쓰여진 곳에 원래 폰트 사이즈가 몇이었는지 지금 이 폰트 사이즈든 이 EM이든 상관없이 EM 단위가 있기만 하면 이 DIB, 이 P, 얘의 폰트 사이즈가 몇이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거에 곱하기 지금 여기 지정되어 있는 숫자 있습니까? aside 안에 DIB에 글씨가 있으면 걔는 폰트 사이즈가 몇일까요? 그러면 aside 안에 DIB가 얘잖아요. 요거. 이건 이게 몇 픽셀이냐고. 17.6. 그렇죠. 17.6. 그렇게 되는 거예요. aside 안에 여기에도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17.6. aside 안에 P는 거기 안에서도 또 1.2라고 했으니까 10.6에다가 1.2를 곱한 거. 그래서 얘하고 얘의 사이즈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EM 단위가 쓰여지면 유심히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비유의 단위가 하나 더 있죠? 램이 있었어요. 램은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곱하기 16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side 안에다가 h4도 만들어 볼게요. 타이틀, subtitle이라고 해서 타이틀이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h4 만들었어요. 자, aside h4에다가 저는 폰트 사이즈가 32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도 비율의 단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2픽셀이 완전 불변한 게 아니라 기준이 되는 점을 바꾸면 얘도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EM과 램을 쓴다는 얘기는 지금 거에서 나중에 일정하게 비율대로 늘리거나 줄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EM과 램은. 픽셀은 늘리고 줄일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이즈로 그냥 쭉 쓰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반응형에 가서 또 다르게 픽셀을 줘서 크기를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일자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픽셀은. 자, 여기에다가 aside의 h4에 가서 위에 CSS에 가서 aside 안에 자식 요소에서 h4를 선택하고 폰트 사이즈를 to ram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얘가 그러면 서브타이틀이 32픽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작성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십니다. 자, 쟤 몇 픽셀이라고요? 32픽셀. 무조건 누구랑 곱한다? R, 루트. 우리가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문서 기본값에서 폰트 사이즈가 16이었으니까 그거랑 무조건 곱합니다. 램은 무조건 16이랑 곱해요. 램이 아니잖아. 지금 EM이잖아. 아니요. 바디의 폰트 사이즈랑 곱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문서의 기본값이에요. 네, 얘는 잘 보세요. 이게 2램인데 여러분도 잘 보십시오. 2램인데 만약에 얘가 기준점이 바디였다면 바디의 얘를 늘리면 저 서브타이틀 얘가 늘어나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게 2M이었다면 이게 20으로 바뀌면 이렇게 20픽셀로 바뀐다라고 하면 서브타이틀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잖아요. 얘는 여전히 32픽셀. 누구랑 곱하기 때문에 무조건 루트. 지금 여기에 어디에도 쓰여지지 않은 루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거기가 16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EM을 쓴다라는 건 이 사이즈가 영원 불변한 게 아니라 기준점을 바꿔서 언제든 아까 클라이언트처럼 비율대로 늘려줘 줄여줘 할 때 기준점이 되는 얘를 조절함으로써 유연하게 지금 짜려고 EM을 썼다라고 했는데 램은 그럼 유연하지 않지 않냐. 무조건 2램이면 바디의 폰트 사이즈를 바꿔봤자 얘는 안 바뀌니까 얘는 고정값 32픽셀 쓴 거랑 다를 바가 뭐냐. 얘가 계속 30인데. 자,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뭘 바꾸냐면 CSS 선택자에서 루트 선택자가 있습니다. 콜론. 이건 문서의 기본값을 바꾸는 선택자예요. 문서의 기본값에서 폰트 사이즈를 30픽셀 해볼게요. 그럼 얘는 몇이 될까요? 30에다가 2를 곱한 60픽셀 되는 거예요. 전화해 볼게요. 보이십니까? 얘가 커졌죠, 이제? 그러니까 램으로 한 거는 반드시 여기에서 비율대로 조절하는 겁니다. EM으로 한 건 누구를 고쳐요? 바디를 고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바디를 고치면 그거에 따라서 쭉쭉쭉쭉 다 비율대로 늘어나거나 줄거나 할 수 있습니다. 램은 반드시 루트 선택자에서 폰트 사이즈를 바꿔야 된다. EM은 바디에 있는 걸 바꾸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픽셀 기반으로 다 디자인을 한 다음에 걔를 만약에 EM으로 바꿀 거면 힘들게 바꾸지 말고 여기 사이트 pixel2em.com pixel2em.com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터 베이스 픽셀 이게 바디의 폰트 사이즈예요. 바디의 폰트 사이즈에서 나는 본문의 너비가 예를 들어서 960이야 라고 하면 본문을 잡아주는 너비를 EM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62M을 적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뭐일 때? 16일 때는 960을 만들려면 62M을 쓰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바디의 폰트 사이즈를 여러분이 좀 작게 잡았어. 14픽셀. 바디의 폰트 사이즈를 14로 잡았습니다. pixel2em 사이트에서 보고 있어요. 여기에 14픽셀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버터를 해보면 어때요?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14일 때는 960의 너비를 만들려면 몇 EM이어야 된대요? 68.57 EM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1차의 포트폴리오든 2차의 포트폴리오든 시간이 되면 픽셀 베이스로 한번 EM이나 램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건 저 뒤에 한 5개월 뒤에 얘기예요.
여러분 벤치마킹을 하는데 국내 사이트든 해외 사이트든 EM이나 램이 있으면 당황하지 말고 지금처럼 램은 루트에서의 폰트 사이즈로 기반으로 크기나 폰트 사이즈를 바꾼 거구나. EM은 얘 헷갈렸겠는데 EM이 있으면 EM이 쓰여진 곳에 폰트 사이즈에 배수해야 되니까 계속 부모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에 폰트 사이즈가 몇인지 확인해야 돼요. 살짝 까다롭습니다. EM이. 자, 단위 하나가 남았어요. VH와 VW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용하고 많이 씁니다. 예. 자, VW와 VH에서 VW와 VH에서 얘는 뭐냐면 뷰포트예요. 자, 좀 전에 제가 바디에서 아니지 아까 헤더에서 하이트를 100%로 했을 때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죠? 왜 안 됐었냐면 바디가 높이가 100%가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바디에 가서 너도 높이가 100%고 바디에서 높이 줬더니 또 안 먹어. 바디의 부모한테 가서 너도 높이를 100% 쓰세요 라고 했을 때 비로소 헤드가 부모가 만들어준 그 높이 안에서 100%를 쓸 수 있었어요.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는 이 뷰포트가 뭐라고 했냐면 뷰포트는 브라우저의 내용을 보여주는 요 영역이 이게 브라우저면 PC의 브라우저면 요 영역이 뷰포트고 태블릿이면 태블릿의 기본 UI 빼놓고 브라우저가 나오는 영역이 뷰포트고 핸드폰도 뒤로 가기든 위에 뭐 날짜든 그런 거 빼놓고 브라우저 나오는 그 영역 자체가 뷰포트라고 했어요. 그 뷰포트 대비해서의 퍼센트예요. 얘도 퍼센트입니다. 뷰포트 대비 퍼센트. 무슨 얘기인지 간단히 예제를 만들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센트랑 VW, VH가 어떻게 다른지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세문서를 만듭시다. 세문서의 이름은 우리가 몇 번만까지 만들었지? 네, 유닛이었군요. 그러면 03번 유닛에서 뒤에 뷰포트라고 할게요. 뷰포트 HTML이라고 저장합시다. 세문서를 저 이름으로 만들어 봐주세요. 느낌표 탭 세문서 만들어 주시고요. 유닛 뷰포트 그냥 VW, VH라고 해서 제목을 넣어 볼게요. 아주 심플하게 바디 안에 헤더 하나만 만들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안에 헤더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잠깐만요. 에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요거 안 쓴 거 아까 섹션에서 지운 거 있거든요. 요거 지우면 사라질 겁니다. 네, 에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좀 전에 지금 숫자 1이 있죠. 여기에 보면 선택자를 썼는데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안에 주석이 있으니까 여기에 1 해서 오류는 아니지만 이상한 군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애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요거 지우면 지울게요. 아까 주석 처리해서. 다시 03의 유닛의 뷰포트 보고 있습니다. 헤더 안에다가 제목 하나만 넣을게요. 자, 03의 유닛 뷰포트 HTML이라고 작성했고 헤더 안에 H1만 넣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오픈 이드 라이브 서버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잘 나와 있는데 자, 헤더한테다가 배경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배경색 스타일 헤더 요소 선택을 하고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 실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 뷰포트 이 녀석
요 헤더가 화면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요소한테 너비를 안 줘도 헤더는 불량 요소니까 화면을 다 써요. 그죠? 여기에서 with 한번 적어 볼게요. with 100%. 자, with가 뭐라고 했죠? 아까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죠?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이라 하면 얘의 부모인 헤더의 부모님 바디. 자, 바디 요소 검사 다시 해서 바디가 공간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확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검사합니다. 검사해서 바디에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요. 컴퓨티드 잠깐 볼게요. 자, 바디는 지금 사방으로 아직 안 배웠지만 외부의 여백이 8픽셀씩 있고요. 여기 이 색깔. 그리고 바디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알맹이의 공간은 1904 픽셀이에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자식 요소인 헤더가 쓸 수 있는 맥스가 1904. 헤더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에서 바디에 지금 마우스를 올린 상태고 헤더한테다 마우스를 띵 올리면 어때요? 헤더의 크기는 1904. 이해되셨습니까? 부모가 만들어준, 바디가 만들어준 알맹이 안에서 공간 안에서 쓸 수 있는 헤더의 최대 너비는 1904. 그런데 여기에서 뷰포트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얘가 100%가 아니라 100VW라고 해볼게요. 100VW. 됐습니까? 그러고 다시 요소 검사해서 헤더의 너비가 몇인지 보세요. 헤더의 너비를 확인해 보면 몇이에요? 1920. 19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이 모니터의 레졸루션이 1920에 1080이거든, 지금 해상도가. 자, 뷰포트는 이 영역이라고 했거든요. 브라우저 안에 영역이 뷰포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디가 만들어진 마진이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화면 전체, 여기에서 이 바디 태그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이 브라우저 화면 전체, 요 액정으로 치면, 모니터 액정으로 치면 여기에 전체가 뷰포트예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 밑에 보시면 스크롤바가 생겼어요. 왜? 바디보다 지금 누가 커요? 헤더가 커요. 바디는 아까 순수하게 바디의 알맹이의 크기는 몇이었어요? 1904. 바디 안에 요소는 1904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이 헤더라는 요소가 1920이나 너비를 쓰고 있거든요. 바디가 만들어진 공간보다 얘가 넘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크롤바가 생겨요. 이렇게. 살짝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뷰포트는 어디까지다? 뷰포트는 여기 이 전체 영역이기도 하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섹션을 만들고요. 아니 그냥 p 태그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p 태그를 만들고 로렘에서 더미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더미 텍스트를 아주 많이 만듭시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스크롤 생기게 할 거예요. 만들어 봐주세요. 몇 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어 봐주세요. 그랬을 때 더 만들어야 했었네. 브라우저 화면 조금만 줄일게요. 브라우저 화면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스크롤바가 생겨 있어요. 스크롤바가 생겨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까 100%VW를 다시 100%로 바꿔봐 주세요. 헤더의 너비를 100%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헤더는 어디까지 쓰고 있습니까? 보시면 헤더가 바디가 어디까지 쓰고 있겠습니까? 바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만 나와요. 즉 여기 오른쪽에 스크롤바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스크롤바의 영역까지는 바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뷰포트는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입니다. 아이고. 뷰포트는 스크롤바 영역까지도 뷰포트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뷰포트입니다. 저 스크롤바 영역까지.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HTML의 크기를 보면 HTML은
120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안에 있는 요소, 지금 HTML도 어디 안에 있어요? 이 스크롤바 영역을 제외하고 여기까지의 너비가 HTML에 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또 누구한테 가서 헤더한테 가서 100VW 다시 한번 해볼게요. 헤더한테 가서 100VW 뷰포트 대비해서 width를 100%를 쓰라는 얘기예요. 뷰포트 대비해서 width를 100% 했고 다시 검사해 봅니다. 헤더에 가서 아까 HTML은 지금 제 화면 기준으로 HTML은 1202 픽셀인데 안에 넣어서 바디도 그거 안에서 마진을 제외하고 안에 1186분이 안 쓰는데 그 안에 헤더에 가서 헤더를 가면 어디까지 쓰고 있어요? 1219까지 쓰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파랗게 끝까지 하이라이트 된 거 보이세요? 뷰포트 영역까지도 아니 스크롤바 영역까지도 뷰포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너비 전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비를 쓰실 때 VW 쓸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너비 100% 쓰면 안 돼요. 100VW 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로 스콜이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부모가 만들어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간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쓰면 안 되고 100VW는 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는 자주 씁니다. 얘는 왜 자주 쓰냐면 다시 HTML에 가서 뒤에 패러그래프 했던 것들을 다시 지워볼게요. 지우고 아까 우리가 헤더를 100%를 다 쓰게 하려고 이거를 얘가 여기까지 회색이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얘한테다가 뭐라고 썼었습니까? 이건 이제 다시 퍼센트로 바꿀게요. 얘한테다가 하이트를 100% 했더니 안 썼어요. 왜냐면 부모가 이만큼뿐이 안 쓰고 있거든. 누가? 바디가. 그래서 바디한테도 100% 줬고 그래도 안 돼서 누구한테도 바디의 부모인 HTML에 가서도 100%를 줬어요. 그럴 필요 없이 이 뷰포트 대비해서 다 써라고 해서 뭐만 쓰면 100VH 뷰포트 대비해서 하이트를 100% 쓰라고 하면 이렇게 닫습니다. 아이고 여기 어딨어? 닫아버렸네? 잠깐만 다시 이렇게 닫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많이 써요. 언제 많이 쓰냐면 자,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만들었던 이 수업을 통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웹에 하루에 넷에 이렇게 해당 주소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몇 번 소개했던 사이트지만 들어가 볼게요. 자, 사이트에 딱 들어오면 이 사이트의 컨셉은 여기 있는 이 전면 페이지 얘가 사용자가 브라우저 보는 높이가 몇이 됐든 간에 거기를 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맨 처음에 이런 걸 한 다음에 초반에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이 디자인해서 얘 높이를 예를 들어서 1024로 잡았어요. 저 높이를 1024로 잡았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배너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클래스명 배너에 가서 하이트를 예를 들어서 하이트를 높이를 1024를 줘요. 이렇게 줘요. 이게 실수예요. 그러면 이 사이트는 19인치의 레졸루션을 19인치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유저만 딱 들어왔을 때 여기에 꽉 차 보이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모니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여기까지 잘려서 보일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사이트는 모니터가 됐다 큰 모니터에서 볼 수도 있고 작은 모니터에서 볼 수도 있어요. 작은 모니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이트를 지정해버리면 아래로 넘치는 거죠. 그죠? 근데 뭐라고 해놓으면 여기에서 100VH라고 해놓으면 사용자가 어떤 이거 잘 보세요. 여기에 얘와 이 그림들의 위치를 잘 봐요. 사용자가 어떤 모니터를 보든 간에 보이십니까? 얘가 100VH 이 높이를 100VH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비디오든 이게 이미지든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요소가 화면을 꽉 차게 하고 싶으면 그때 그 녀석한테다가 100VH를 쓰는 거예요.
좀 전에 얘를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100VH, 아니 100% 하고 누구한테 가서? 바디한테 가서 100% 하고 또 누구한테 가서? 그 조상, 증조 할아버지까지 가서 걔한테 100% 해줘야 된다고. 불편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해서 봤고요. V민과 Vmax는 사실 좀 헷갈려서 그리고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뷰포트의 너비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종료.